오늘도 썰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야말로 제 인생을 바꿔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하니 긴장되네요. 처음으로 글을 써보는 거라 글솜씨가 부족할 수 있지만 제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써볼게요. 제 이야기의 시작은 제 아버지와 관련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워낙 조용하고 말씀이 없으셔서 회사에 대해 저도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고 추운 날씨에도 꾸준히 출근하시는 모습만 기억나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제게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묵묵히 뒷받침해 주셨어요. 집에서는 제 학교 생활에 대해 자주 물어보셨지만 본인의 회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죠. 때로는 제가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물어보면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넌 너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하면 돼. 라며 대화를 피하곤 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주변의 다른 친구들 아버지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늘 침묵을 지키셨거든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묵묵한 사랑과 지지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자연스럽게 마케팅 업계에 발을 들였어요. 물론 아버지의 회사가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죠. 처음엔 작은 팀의 일반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열정과 노력으로 점차 입지를 넓혀갔어요. 어느새 마케팅 팀장이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제 커리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는 동안 저는 늘 제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프로젝트도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팀원들과의 협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제 연봉은 여전히 업계 평균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같은 업계에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기업의 영업팀장으로 저와 비슷한 업종에 있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진취적이고 당찬 성격에 끌렸고 그 또한 저의 독립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좋아했죠. 우리는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마케팅과 영업의 접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했죠. 점차 대화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확장되었고 우리는 서로의 꿈과 가치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4살 많았고 결혼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커리어와 삶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곤 했고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제 회사보다 좀 더 알려진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월급도 저보다 한 50만 원 정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좋은 만남을 이어갔고 어느새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리고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하면서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하신 편이라서 혹시 무례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너무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의 말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전개되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투로 시작했지만 곧 그 본색을 드러냈죠.
마치 제가 그의 아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존재인 양 대했습니다. 처음엔 물론 친절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여자를 만났는지 궁금했어. 하며 반겨주는 듯 했죠.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제 월급과 직업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이라도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 아들 월급에 겨우 보탬이나 될까? 예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아들에게 우리 아들은 IT 기업에 다니는데 이 여자는 뭐야?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 앞으로 얼마나 더 벌겠어? 라며 비웃는 듯한 말투로 접근했어요. 50만 원 차이라도 대체 얼마나 큰 줄 알아? 세상 물정을 모르네. 어머니는 제 월급을 마치 휴지 조각 보듯 깔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아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죠. 우리 아들 겨우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앞으로 뭘 하겠어?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친절한 척하며 저를 초대했지만 곧 그 의도가 드러났죠. 하나야, 이번에 너가 계산해. 내가 좀 더 부담을 져야지. 앞으로 결혼하면 우리 아들 월급으로 살아야 할 텐데. 라며 공공연하게 제게 계산을 강요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단순히 월급 차이를 문제 삼는 것을 넘어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마다 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죠. 내가 월급도 적은데 우리 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앞으로 너는 우리 아들 월급에 기대어 살기나 하겠지. 내가 뭘 얼마나 한다고. 이런 식의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야, 너 앞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가계부 꼼꼼히 쓰고 용돈 받아서 쓰도록 해. 50만 원 차이가 왜 얼마나 큰 줄 알아? 하나야, 너 이번에 월급 얼마나 올랐어? 하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그러니 내가 집안일도 잘 해야 해. 돈 덜 버는 사람이 집안일을 더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에서도 제 월급을 문제 삼았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고른 선물을 건네자 아유, 내 월급으로 이런 선물을 어떻게 샀니?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라며 비웃더라고요. 저는 급기야 예비 신랑에게 어머님의 말이 나에겐 너무 상처가 된다. 나의 모든 것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이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비 신랑은 항상 엄마 좀 이해해줘.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며 저에게 양해를 구했죠. 하지만 그 말은 점점 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몇 번은 오갔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저희의 상견례 자리였어요. 예비 신랑의 회사에서 기밀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것이었죠. 경쟁사에 중요한 기술 정보를 넘기고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였죠. 이는 단순한 금전적 범죄를 넘어 국가산업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역시나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저였어요. 믿었던 예비 신랑에 대한 배신감. 내가 사람을 잘 못 봐도 한참 잘 못 봤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급기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제 아버지는 오랜 지인인 예비 신랑의 회사 대표와 통화하며 상황을 낱낱이 확인했고 아버지는 냉정하셨어요. 역시나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의 잘못을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처음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야, 제발 네가 얘기 좀 해줘.
라며 제 바지자락을 잡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난 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파혼을 하게 되었고 예비 신랑의 회사는 그를 즉각 해고했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었죠. 처음이라던 말은 역시 거짓이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낱낱이 드러났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든든했어요.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시작했죠. 하나야, 우리 아들을 살려만 주면 뭐든 해줄게. 라며 애원했어요. 그러다 점점 더 극적인 방법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 앞에 나타났어요.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죠. 하나야,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라며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예비 신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제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습니다. 하나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엄마 때문에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라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할게. 내 말이라면 무엇이든 할게. 우리 아들만 살려줘.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줄게.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까지 나서서 사과했어요. 우리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기회만 주십시오. 라며 저와 아버지께 간곡히 부탁했죠. 그들의 애원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전화, 문자, 집 앞 방문 등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과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 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모욕과 무시, 그리고 그의 배신적인 행동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심 없는 사과와 금전적 제안은 이미 제 귀를 스치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과 사회적 지위가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과 신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더 가까워진 관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기대됩니다. 때로는 힘든 경험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법이니까요. 그 후로 그들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은 이제 단순한 나쁜 기억으로만 남았죠.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인생에서 선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항상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썰투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